자연스럽게 우리 서로가 최근에 혹시 실천해본 한국전쟁 수업 경험이 있다면 아름다운 결말 때문에 가려진 비극을 기억해야 돼요. 약간 또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고 있는 인천고등학교 맹수용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의 하안복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사모임 활동하고 있는 문순창이라고 합니다.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동민이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왔고요. 원당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안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실은 우리 모임 안에 거의 한 30년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온 고민이 쌓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업 고민들을 한번 모아보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보면서 우리들의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뭐였죠? 정전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네. 한국전쟁을 주제로 수업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었죠. 생각을 해보면 2023년도 하반기에 정무역사교사 모임에서 직무연수를 진행했었어요. 예. 그 직무연수 제목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에 붙여 전쟁 속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안민영 선생님께서 연수부에서 이 연수를 기획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연수의 어떤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들께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2023년이 정전협정 체결된 지 70주년 됐던 해였어요. 그 해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은 특별전들이 열렸는데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건 정전 70주년 특별전이 좀 열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기간 모두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두 군데서 다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새로운 미국과 한국의 관계 재정립 이것만 조명할 문제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역사교사 모임 내에서 정전협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로 주제를 좀 잡아봤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생님들 강의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 여기 와 계신 고동민 선생님께서 한국전쟁 굉장히 뜨거웠죠. 네. 수업과 관련해서 사례를 소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강의 시간이 3시간짜리 강의더라고요. 조금 부담은 됐지만 그 시간 동안 교사 인생에 있어서 좀 잊지 못할 수업을 해본 것 같아요. 요즘 동아시아 너무 환경이 엄혹하다 보니까 사실 정전 70주년이 되게 쓸쓸할 뻔했는데 그 연수와 동민쌤 그 강의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막 팬심을 패들렛에 막 찾아갔었어요. 선생님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손석희 앵커가 쓴 책 중에 장면들이라는 책 안에 있는 어젠다 키핑이라는 단어를 소개하시면서 그 언론에서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처럼 역사 수업에서의 어젠다 키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이들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혹시 그거 기억나?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라고 맞아. 하면서 다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좀 많이 배워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올해는 어쨌든 한국전쟁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또 한국전쟁의 어떤 특정 측면을 좀 주목을 해서 그거를 많이 부각시키는 수업을 좀 길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손석희 앵커가 거창하게 만든 개념을 제가 한번 마음대로 가져와 봤죠, 수업에서. 네네. 그런 시도는 좀 계속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어떠한 한 사건을 가르치더라도 그 사건 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이 한국전쟁 수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초점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전쟁은 북한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수업 때 참여하지 않던 아이들도 야 이거는 우리가 이긴 거지? 라고 누가 얘기했더니 또 그렇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논쟁이 붙었어요. 저는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겼다고 평가를 한 것 같아? 라는 분석들을 좀 해줬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뭘까?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되면 이긴 걸까? 전쟁 포로를 많이 얻어왔으면 이긴 걸까? 아니면 죽은 사상자 숫자가 적으면 이긴 건가? 아니면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이 있는데
당한 쪽이 방어를 완벽하게 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한 입장에서 영토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건가? 이러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준은 뭘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럼 과연 전쟁이라는 것의 속성이 뭐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선생님도 혹시 그 웰컴 투 동막골 다들 예.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거 봤었는데 지금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팝콘 터지는 것만 알아요. 유튜브 많이 나와가지고 짤로. 그냥 그 동막골이 되게 평화로운 마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자료를 읽다 보니까 뭔가 그런 평화를 지킨 마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그래도 전쟁 중에도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마을이 있었어 라는 거를 좀 대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전쟁으로 평화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사실 쉽지 않고 또 한국 전쟁을 다룬 교과서사의 구조가 전쟁의 개항을 따라갔을 때 오히려 대립의식이 커지는 것처럼 너무 그런 구조가 우리가 안타까워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그 쉽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수업 사례나 뭐 미디어에서의 한국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전쟁의 서사를 다양화하고 뭔가 기존의 그 대결적인 서사를 흔들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한국전쟁 수업과 관련된 자료 중에 단연 우리 모임에서 발간하고 있는 역사교육 회보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한국전쟁 교육과 관련된 수업들이 연재되어 있어요. 가장 첫 글이 언제냐면은 1991년이에요. 그때 신병철 선생님이 91년도에 한국전쟁 수업 지도계획이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한국전쟁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자유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었을 때 당시에 한국전쟁 수업을 교사가 고민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부담감인지 큰 용기가 필요한 수업. 네, 용기가 필요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한국전쟁만큼은 냉전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이 팽배하던 시절이었고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했던 교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된다. 이 신 선생님이 한국전쟁 수업을 준비했을 때 그때 심정이나 마음 혹은 그때 용기는 뭐였을까? 의미가 좀 와닿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 2023년도 수업의 의미 부여가 또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신 선생님의 이 수업 지도한 그 글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준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나 이제 조부모님께 한국전쟁 전, 한국전쟁 중, 한국전쟁 후에 대한 구술 인터뷰 사전 과제를 줬던 거예요. 이 과제는 학생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까? 민원을 받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전쟁 50주년 맞이해서 사회학의 김동춘 교수 그리고 역사학의 김정 교수 그리고 서울도덕교사 모임의 이명환 선생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김동춘 교수님은 전쟁과 사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그 책이 나왔을 때 문제 제기를 그런 걸 던졌었죠. 이렇게 한국 전쟁은 누구의 총성으로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이고 당신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학술운동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신 선생님의 수업이 어떤 문제 제기 형식이라면 이제 이거는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역사교육 회보지 2007년도에 역사 속 전쟁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특집호가 있었는데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전쟁 교육 서사는 한국전쟁 전체 과정 중에 3분의 1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군인이나 국가가 아닌 민간인의 전쟁 경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거든요. 이것은 아마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또 특집호가 돼 있거든요. 탈진실 현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시기였어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도 이제 이때 정무 역사교사 모임이 역사 부정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특집호로 글을 씌웠었는데 이때 한국전쟁과 관련된 또 꼭지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어떤 내용이었죠? 다양한 방식의 역사 부정 형식을 소개하면서 실제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소개했던 글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안민영 선생님께서 미술사 공부를 깊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당시 화가들, 흥미로운 자료들 혹은 수업에 활용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건 조선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조선이 아니라 다른 조선을 하게 됐는데 다른 조선. 네, 다른 두 개의 조선이 있었어요.
북한으로 올라간 문인들이 많다, 문학 작가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미술가들도 그렇게 올라갔다는 건 몰랐었어요. 하나의 이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은 전쟁 포스터나 뭐 스탈린이나 김일성 그림들을 그리는 선전 작업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한테 그런 노역을 이제 시켰던 거죠. 그냥 잠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9월달에 되게 많은 화가들이 집단으로 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잠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뭐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가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가족이랑 같이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가족들 다 그냥 후련단신으로 아버지가 밥 먹다가 그냥 입던 옷 그대로 고무신 신고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들의 유족들한테 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한국 근현대 미술사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퍼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사실 그림 분석은 잘 못하는 거예요. 전 전공이 이제 역사교육이니까 그림 그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화풍이나 뭐 붓의 터치 이런 걸 되게 분석을 잘하지만 저는 또 그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하니까. 근데 또 저는 역사교사였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남들보다 할 수 있었고, 그게 또 재밌기도 한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되게 젊은 대학원생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료를 찾는데 저는 너무 떨리고 이상했어요. 이거를 원본 자료, 북한에서 발행된 노동신문 자료랑 이런 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사실은 내가 그냥 역사교사였으면 이거를 보는 행위 자체가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위치에 있다 보면 되게 이상하게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학원생이니까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서 묘한 좀 해당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이 남긴 그림에는 또 한국전쟁에 대한 그림도 많을 거고, 한국전쟁 수업에서 고민해볼 어떤 가치가 굉장히 있을 것도 같네요. 우리랑 정말 다르게 보고 있구나. 우리는 한국전쟁이고 6.25 전쟁인데 그쪽에서 그린 그림은 정말 조국 해방 전쟁입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건 그들이 싸우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건 남한의 국민이 아니에요. 다 미군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림 속에는 되게 핍박받고 서러움받는 남한의 민중이 있고 미군들이 굉장히 압제를 하고 있는데 해방군이 와서 이걸 해방시킨다라는 프레임으로 그림을 그려서 사실 이걸 가져다 수업에 쓰기는 어렵지만 남북의 인식 구조 차이도 볼 수 있고 이들이 사실 이 그림을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많이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명분을 쌓으려고 했는지를 또 볼 수 있기도 했었어요. 전쟁이 이 화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나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이들이 사실은 막 국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뭐 개인이나 가족 이야기 하는 게 더 많이 와닿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뭔가 좀 더 전쟁의 비극이나 아픔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그 임근홍 선생님 얘기 네. 소개해 주셨고, 그렇죠. 그 네. 회보에 그 선생님이 일러스트와 함께 이렇게 연재를 굉장히 화제를 모아서 하셨고, 그게 기반이 돼서 어느 쓸쓸한 그림이 잠깐만 명작으로 얘기를 발전이 하면은 되셨죠. 아까 고동민 선생님이 네. 3년 전에 이제 그 전용모에서 직무연수에서 후기를 쓰면서 오늘날 내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편집부장인 문훈사 선생님의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수혜자인 거예요. 문훈사 선생님의 수혜자인데. 제가 30대에 제일 잘한 일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을 섭외해서 그 연재를 시작해요. 그 연재에 보면 화가 임근홍은 있지만 아버지 임근홍은 나한테 네. 없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가 최근에 혹시 실천해본 한국전쟁 수업 경험이 있다면 그 수업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떤 수업을 해봤는지를 조금씩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난민과의 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난민분들이 오셔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해서 국어 과목, 그다음에 한국사 과목 등등에서 이제 난민을 주제로 수업을 했었던 거죠. 한국전쟁을 다뤘었고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한종 선생님이 쓰신 청소년용 한국전쟁 책인데, 한국전쟁의 6가지 얼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한국전쟁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하게 만들었나,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사람들이 월북민과 월난민, 남쪽의 빨치산이라고 불린 사람들, 제3국을 선택한 전쟁포로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전쟁 난민은 아니었나? 지금 이런 고민이 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쟁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에 좀 더 초점을 맞췄을 때 전쟁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을 살려서 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가 또 일본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피난민들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피난민들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일본은 미군정 시기였는데, 그래서 오무라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를 이제 만들어서, 임시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피난 온 사람들을 잠시 가둬서 수용했다가 이제 한국 정부에 돌려보낸 거죠. 당시 한국 정부는 뉴스 신문 보도를 통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을 비난했었어요. 어떻게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일본 수용소에서 잠깐 있다가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당시 불법 입국자, 불법 송환자라고 불렸거든요. 실은 이런 장면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하는 난민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이 사건을 나눴을 때 학생들은 오늘날의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실은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것이 이제 감정적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같이 한번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어떤 친구 입장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국 이 난민 문제는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거기서 얘기할 때는 거창하게는 뭐 한국전쟁의 사회사의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마을을 넘어서 뭐 전쟁 포로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피난민이나 혹은 여성들이나 이런 개인들은 뭐 전쟁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너 이거 몰랐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다 알지만 월미도 이야기는 다 모르거든요, 애들이. 인천 상륙작전의 이제 전개 과정에서 폭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월미도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가더가 주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월미도 원주민 분들은 누가 기억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려진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발문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 주목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되게 인상적인 답변이었는데, 아름다운 결말 때문에 가려진 비극,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약간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10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한 6시간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뭔가 표현해보는 정전협정 기념물을 만들었거든요. 해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 기념물에 들어갈 콘텐츠로 전쟁 포로나 피난민이나 전쟁 고아나 혹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전쟁에서 뭐 이겼다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 누가 아픔을 겪었을까,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게,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가 그 아이의 어떤 가치관이나 역사 인식 형성하는 굉장히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어떤 컨텐츠를 수업에서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분인데, 월북화가 중에 임근홍이라는 화가가 있고 그에 남겨진 아드님이 임덕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사실은 인터뷰를 좀 몇 번 했었는데 뭐 아버지가 이랬어 저랬어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댁 식구들 다 건사해가지고 살았고, 우리 어머니 원래는 신여성으로 살던 여성이었는데 아버지 그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광장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면서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남겨진 여성들, 여성 가장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교과서 안에서는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015 교육과정 안에서 8종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 부분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런 여성들을 옛날 논문 같은 데는 전쟁 미망인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종 교과서를 다 들여다봤더니 전쟁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아무도 안 쓰고 있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라고 되게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교과서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를 또 살펴봤더니 이마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망인이라는 건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쓰면 안 되는, 젠더적인 측면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그 표현들이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교과서 분석을 다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각 출판사마다 이걸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했고, 그 다음에 대안적으로 내가 교과서 저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서술하면 좋을까를 인구농, 화백, 유족 인터뷰를 좀 음성으로 들려주고 써보게 하는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활동의 의미를 두자면, 전쟁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한번 고민해봤다는 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너무 부럽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사 수업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깊고 뭔가 정말 세상을 보는 지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경험을 참 두 분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학생들이 이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학생 말은 들어봐야 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진실화위원회에서도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 보고서를 좀 가공해가지고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서울 우이동 민간인 학살, 그 서울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국군이 돌아왔을 때 학살당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그리고 포항의 칠포리 미군 폭격 사건 학생들이 정리해보고 민간인 희생과 학살이 어떻게 다른 건가에 대해서 좀 토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국가가 기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보는 수업을 했었는데, 사실 고민했던 게 되게 고통스럽고 참혹한 역사인데 그걸 어떻게 절제된 형태로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국가폭력을 성찰하게 할 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학생 하나가 그 수업을 듣고 시를 썼어요. 나는 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시였는데 너무 이게 참혹한데 이 딸려오는 상처나 흉터나 아물지 못하는 상처들이 되게 그런 막막한 세상이 작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감수성이 강하면서 더 우리보다 더 한국 전쟁에 대해 편견 없이 다루고 있구나. 저희는 사실 단공 교육을 받진 않지만 그런 받진 않으셨어요? 그럼요. 또래 장군 우리 장군 잘 모릅니다. 국민학교 때 또래 장군 안 보셨다고요? 저희 왜요? 보라돌이 뚜비 이런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였는데 세대. 근데 그런 방공명 대회 같은 잔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세대의 끝물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 아이들이 평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정무역사교사 모임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업 나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들 수업 자료를 공유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위에 있는 정무역사교사 모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90년대인데 사서함으로 보내주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에게 각자가 하나씩 어떤 책이나 자료를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네, 강성현 선생님이 쓰신 작은 한국 전쟁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사가 수업에서 문제의식을 벼리기에 좋은 책 같아요. 이번에 한국전쟁 수업을 하는데 조금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책에 있는 목차 중에 하나를 참고해서 어떤 하나의 발문이나 읽기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출판사는 푸른 역사입니다. 홍보비를 줬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부제가 있어요. 1950년 닫지 못한 편지들이라고 되어 있고 조선인민군 우편함 464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전쟁의 연구의 흐름을 보면 뭐 민간인 학살 문제, 이동의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일상사 문제로 약간 이제 주제 전환이 되죠. 이 책이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전선에다가 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너 결혼할 여자 구해놨다. 언제 돌아오냐? 몇 월에 결혼인데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전쟁이 6월에 터졌는데 9월에 추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전쟁 나갔는데 몇 개월 만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집에 추수할 사람 없는데 언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쟁 안에 개인들의 일상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맞대는 느낌으로 전쟁 경험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제 기억에 남는 챕터는 분단선 위를 걷는 사람들, 학생들이랑도 전쟁을 국가가 아닌 그 전쟁을 경험한 지역과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논문을 가져왔는데 김원이라는 구술사 연구자가 쓴 1950년 완도와 1980년 광주라는 굉장히 스펙터클이 있는 1930년대부터 살면서 50년대 사회주의 노동가로 살았던 청년이 한국전쟁을 겪고 광주를 목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 저자가 이렇게 모델로 삼았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뒷일을 몰라. 우리같이 한국전쟁 겪은 세대는 뒷일을 생각하지.
무슨 말이냐면 민간인 학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레드 컴플렉스를 다양한 서사로 드러내는 건데 이런 상상력이 수업을 바꾸게 할 수도 있겠구나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분이서 뭔가를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해보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반가웠던 게 뭐냐면 두 분의 그 제일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맹수 선생님 제일 잘 쓰시는 표현이 저 고민이 생겼어요. 문순창 선생님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분은 뭔가 문제를 계속적으로 성찰하고 탐색하고 막 이러는 분이고 기획력이 있으신 분이 또 문순창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의 그런 시너지들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수업을 같이 고민하는 선생님 많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찍어놓고 1화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긴 안 하는데 됩니다. 뭔가 마지막 시그니처 인사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봐요. 네, 역사 세미나 뭐 이런 거 아니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안 돼.